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나보다 아래 사람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깎아내리거나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히 요즘은 꼰대라는 말이 두려워서 일부러 말투를 바꿔 모모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조금만 기분이 안 좋아지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말을 자주 듣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세요? 옛날 분이라 이해를 못 하시나 봐요.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못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은 실수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상담하면서 알게 된 가장 효과적인 무례한 사람 대응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태도를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무시하는 사람을 한 번에 제압하는 3단계 전략 중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무시하는 사람을 대처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왜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는지 그 속마음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5000년 전 현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실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하는 것이다. 그만큼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나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려 노력하죠. 그렇다면 왜 그들은 남을 무시할까요? 대부분 그들 내면에는 깊은 열등감과 자신감 결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를 무시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고 느끼거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무시하는 사람에게 분노나 상처받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나약함을 안쓰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남을 깎아내려야 할까?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저렇게 허세를 부리는구나. 얼마 전에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소연하던 50대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반말을 섞어 쓰고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이해를 못 하세요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죠. 그런데 하루는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고 아이 둘 키우랴, 시댁 눈치 보랴, 친정 챙기랴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얼마나 버거울까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며느리가 반말을 해도 예전처럼 마음이 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라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 따뜻한 차 한 잔 끓여주는데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어르신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니 제 마음이 먼저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이해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들의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무시하는 사람을 한 방에 제압하는 두 번째 전략은 되돌려 다시 물어보기입니다. 상대가 우리를 무시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감정에 휘말려 즉각적으로 반응하곤 하죠. 하지만 진정으로 그릇이 큰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할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 그만큼 감정적인 대응은 결국 나에게 독이 됩니다. 앞으로는 상대가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차분하게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는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은 자신의 무례한 발언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셋째,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라고 차분히 되물어 보세요. 상대는 갑자기 자신의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대부분 이때 말문이 막히거나 태도가 누그러지기 시작하죠. 상대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대신 그 힘을 이용해 오히려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이죠. 하지만 이 역시 통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음 단계로 강하게 내리쳐야 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세 번째 방법은 거울 치료해주기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정확히 짚어내어 스스로의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방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무례하게 들리네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정확하게 짚어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시하는 말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건 당신 생각이죠라고 말하세요. 누군가 우리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나이에 그렇게 하시면 좀 이런 말들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저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럴 때 그건 당신 생각이죠? 라는 한마디는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그것이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기분 나쁘지 않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이 말을 할 때는 목소리 톤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꼬는 듯한 말투가 아닌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 그건 그쪽 문제네요라고 넌지시 말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신이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교묘하게 떠넘기죠. 이럴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영역이 아닌 일까지 떠맡을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일이 아닙니다. 알아서 처리해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대답보다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왜 이번엔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엔 해주셨잖아요. 이번엔 왜 안 되는 거죠? 다들 하는 건데 왜 싫으신 거예요?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이렇게 끝없이 이유를 캐묻는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유를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굳이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하면 됩니다. 이유를 설명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되 단호하고 차분하게 말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것들을 깨달으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 말고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해도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인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것은 실상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다. 얼마 전 한 70대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땐 몰랐는데 결국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하는 일을 알아줄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인정을 보여주세요. 상대를 존중하면 그 존중이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시하는 사람에게 강하게 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정을 보여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